주한미군 철수설이 또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미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에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 철수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서 미 국방부가 지난 3월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것이 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전문연구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진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신빙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 팩트 자체는 그대로 보도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보도한 거는 이제 그 방위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백악관이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꺼려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은 전 세계의 이제 해외 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아마 이런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번에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례적으로 하는 거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예, 이제 국제 정세를 평가하고요. 예. 또 위협 요인에 따라서 그 해외 미군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네. 또 전력은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요. 가령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독일 주둔 미군이 이제 9,500명이 감축된다 그래서 그렇죠. 주로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 때문에 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러시아의 위협 요인이 감소되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주로 독일에 주둔했던 미군들이 폴란드로 분산 배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9,500명이 이제 이동 배치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한미군 문제도 검토가 됐다면은 그거는 방위비 분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중국의 위협 요인을 평가하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아마 이런 차원에서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매년 그러니까 그 세계 정세를 평가를 하면서 이쪽이 좀 또 그러니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면 그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외 주둔 미군들은 그러니까 계속 재배치를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나온 걸 보면은 이미 이제 그 아프리카 사령부라든지 유럽 사령부, 네. 중부 사령부, 남부 사령부는 이미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하고 북부 사령부의 경우는 수개월 내에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은 한 건 아니고요. 1년에 이제 전 세계 해외 미군의 그 검토 상황 1년 선상에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수개월 내에 검토한다고 돼 있지만 수개월 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 전에 감축 계획이 세워져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거의 제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지난 7월 7일 날 미국 내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 주한미군 철수안에 대해서 43%가 반대했고요. 27%만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 의회에서는 이미 20년도에 미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인원인 28,500명 이하로 감축시키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미 국방부하고 국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모순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중국 견제인데 그렇게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 어쩌면 전쟁 기제가 될 수 있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빼내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전력 증강 수요가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지금 그 전력을 증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이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같은 경우가 해외에 있는 그 최대의 미군 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미군이 빠져가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볼튼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미군을 뺀다면 주일 미군보다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그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람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방위비 증액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예. 따라서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감축을 막으려면 방위비를 올려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면 주한미군을 먼저 강조했냐면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주일미군은 내년 3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협상 이제 재개는 금년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협상 전략으로 보더라도 주한미군 카드가 먼저 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럼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르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뭔가 전제를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그런 보고는 뭐하러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주한미군이 직접 거론한 건 아니고요. 주한미군이 이제 그 상부 사령부라고 할 수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든지 또 북부 사령부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군의 재배치 및 임무 재분배 작업이 곧 시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주한미군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사령부하고 북부 사령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유럽, 그다음에 중부 남부 이렇게 거론하면서 인도 태평양을 거론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후 사정을 볼 때 지금 국내 언론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계속 보도하는 거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디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현재 이 주한미군 문제가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북미 협상 재개랑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북한의 이제 동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를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진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그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이제 계속 국내 언론이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 국방수권법을 제정한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하면서 주한미군 카드를 쓸까봐 이거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럼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 의회뿐만 아니라 여론, 그다음에 미 행정부의 정책과의 모순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그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마저 여쭤볼게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나마 이제 2달 전에는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더 이상 논의 대상에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당중앙군사위 열리면서 핵이란 단어가 빠지고요. 그냥 전쟁 억제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한미 군사연습이나 이런 조건이 맞는다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좀 암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일부 해석에 따르면 그 한미 연합 훈련을 그 축소 내지 그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간접적인 어떤 그 의사의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이제 그 핵이라는 단어를 빼고 일반적인 전쟁 억제력은 많이 쓰던 얘기이기 때문에 한미 군사연습을 만약에 뭐 중단한다면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이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지금 뭐 그 하기는 하되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세요, 위원님? 예,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되 이것이 그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원을 위한 검증 평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시 대비 태세 점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적권 검증 평가가 되어야만 요번에 이제 올해 2단계 검증 평가가 되고 내년도에 이제
3단계 그 검증 평가가 되면은 이제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네. 아마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본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 또 그런 올해 내 그 완전 운영 능력 검증 평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또 이게 또 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1단계가 통과됐고 올해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단계를 해야 내년도에 3단계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